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이현구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백승민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현구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연구를 들고 왔어요. 네. 요새 뭐 북한도 러시아랑 막 만나고 막 리비아랑 모로코에 재해도 있었고 막 그쵸. 암도 상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이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잘 발제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바로 직장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연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보고서 하나부터 좀 짚고 가면 좋겠어요. 이 갤럽에서 지난 6월에 나온 건데요. 2023 세계 직장 현황 보고서예요. 네. 근데 전 세계 직장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지난 2년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전 세계 직장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이제 여론조사 하니까 이제 뭐 전날 얼마나 스트레스 겪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네. 전날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이제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2018년에는 37%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021년에 사상 최고치인 이제 44%를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점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겹치네요. 그렇죠. 네, 그 영향력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원격 근무 논란 뭐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죠. 사무실로 돌아와라, 나 안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노조 파업도 되게 많았죠. 그리고 뭐 대퇴사, 조용한 퇴사, 뭐 시끄러운 퇴사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시끄러운 대사도 있어요? 네, 뭐 베이직 뭐 이런 별별 워크 관련 신조어들이 막 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밌는데 북미 지역이랑 동아시아 지역이 스트레스 비율이 제일 높대요. 네. 그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50%가 다 넘어가고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50%, 일본이 42%, 한국이 40%, 대만이 33%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의외로 낮네요. 네, 그쵸. 굉장히 선전할 것 같았는데. 네, 약간 이거 그 중국 청년 실업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0%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론조사상 이렇다니까 뭐 일단 그렇다보다 하는 겁니다. 근데 1등은 튀르키예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다라고 한 게 68%. 야, 여기는 좀 뭔가 그 거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48%예요. 화가 났다. 네, 근데 네. 이거는 좀 숫자상으로 좀 위험한 숫자 아니,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죠? 일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한국은 어때요? 좀,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라고 네. 말했던 비율이 17%예요. 17%? 근데 이게 개인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이 숫자가 내년에는 과연 제가 떨어질까 좀 의문이에요. 네. 사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몰입도 같은 것도 따로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몰입도라는 게 뭐 정확한 측정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몰입하고 있냐 이런 걸 설문조사로 물어보고 응답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직장인 중에 이제 몰입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이제 12% 정도인데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평균 1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내가 좀 이거 몰입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31%, 유럽은 13%예요. 유럽이 굉장히 낮네요, 또. 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보면 좀 몰입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23% 정도인 건데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유럽은 지금 몰입도가 되게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스트레스랑 몰입도라는 게 꼭 반비례하는 건 아니네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미를 보면은 지금 몰입도가 31%니까 꽤 네. 높은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50%니까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한국이나 유럽은 몰입도는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스트레스는 높은 그런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갤럽이 낸 결과를 보면 이제 음.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네, 뭐 그쵸. 직장 위치도 있을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직원 몰입도의 비중이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갤럽이 말하는 게 이 몰입도가 낮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GDP의 9% 정도의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예요? 우리 그럼요? 돈으로 이제 1경원이 넘는 거죠. 1경원. 야, 정말 자본주의란 위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다는 게 전 세계에서 1경원을 증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생산성을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보고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런 게 뭐 직장 내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연구 가져오셨다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일 것 같아요. 네네. 음. 이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의 연구인데요. 네.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심박수 측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 정확하다는 거죠. 되게 좀 신박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 생각나네요. 그 엔터 버튼인데 네. 엄청 큰 쿠션처럼 생겨가지고 주먹으로 내리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엔터 버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샷건 칠 수 있는 거. 예, 네네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거라도 풀고 싶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좀 이야기인가요? 키보드와 마우스가? 그렇죠. 사실 뭐 유추하기 쉬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타이핑 오류가 늘었대요. 네. 게다가 이제 마우스 포인터 같은 것도 더 길고 덜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아하. 길다는 게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막 느리게 질질.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반면 이제 마우스를 짧고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리맴 씨는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어떻게 컴퓨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뭔가 쓸데없이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게 하나를 진득하게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그쵸. 상태가 지금 뭔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잘 되지 않는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슬랙도 켰다가 노션도 가끔 한번 들어가 봤다가 뭐 상관없는 채널도 한번 들어가서 정독도 했다가 뭐 이렇게 딴짓하는 것 같긴 하네요. 화면이 반짝반짝거리는군요. 예, 승민 에디터는 어때요? 저도 해리맴 씨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양이 많은 것 자체로는 스트레스를 네. 그렇게 막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양이 많은 걸로 인해서 집중을 못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메타 스트레스네요. 네. 이거 하다가 이거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해야 되는 거 생각나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생각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막 이거 켰다 저거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 좀 신뢰도 있다. 네, 맞죠. 믿음 간다. 그렇죠. 저도 막 이게 바쁘게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팍 올라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그럴 때 막 아무 뉴스 기사나 클릭해서 막 읽기도 하고 막 음. 계속 저는 글자를 드래그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계속 하는데 저희는 게다가 당연히 업무상 워드 프로세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글 쓰는 중에 막 아무 말이나 막 써보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러. 게다가 막 콘텐츠 발행이 이제 좀 받고 그러면은 맞춤법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 헷갈려서 틀리는 그런 류가 아니라 왜 이게 딱 봐도 급하게 타이핑 쳐서 나오는 거 있죠. 저는 한이라는 네네. 단어를 맨날 하나라고 써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내 손 구조가 뭔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많은. 저는 그 단어를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면 어단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예.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은 꽤 정확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연구할까요? 좀 빡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일단 90명을 뽑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하나는 이제 통제 집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그 대조 집단인 거죠. 나머지 두 집단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유형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네. 근데 이 90명은 이제 가상의 보험회사 직원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사무 환경처럼 최대한 꾸미고 일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슬랙 쓰는 사람들은 뭐 슬랙 쓰고 자기한테 맞는 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고서 복사 같은 거 하는 그런 서류 업무 있죠. 네.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판매 수치 집계하는 거, 뭐 엑셀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는 회의 예약 같이 막 일정 조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업무를 줬대요. 근데 이제 통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집단에는 뭘 했냐면요. 같은 일을 할 때 뭔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을 계속 준 거예요. 궁금하다. 일단 한 집단은 승진 대상자를 뽑는다면서 동료들 앞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그게 뭐예요? 인민재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일하다 방해받는 거지만 사실 듣고 있는 사람도 엄청 압박이죠. 그쵸. 나 저거보다 잘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실험이라도 그죠? 심리적 압박을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스트레스 그룹은 이 할당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상급자가 온라인 채팅으로 자꾸 말을 걸고 네.
자꾸 질문을 하고. 귀찮게. 네, 일하는데 네. 그렇게 방해를 받았다고 해요. 한쪽은 좀 직장 내 어떤 경쟁 심리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한 거고 네. 한쪽은 이렇게 계속 신경 쓰게 해가지고 그쵸. 일에 집중 못하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 거네요. 자꾸 개입한 거죠. 사실 직장마다 뭐 이런 거에 스트레스의 유형은 다를 거예요. 업무도 다르고. 그래서 아주 이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대표적 스트레스 유형을 구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 뭘 하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어떨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지 해림 MC 같은 경우도 궁금하거든요. 승민 에디터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글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죠. 다음 문장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죠. 빈진호 압박감이죠. 아닌가요? 그쵸. 다음 라인으로 진행이 안 돼요. 다음 라인으로 진행할 때 내가 어떤 또 생각을 담아서 이걸 표현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안 좋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나의 발전이나 그리고 어떤 동력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예, 그런 쪽으로 저는 스트레스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감 없었으면 인간 다 죽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위협 맞아요. 같은 거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이 이제 뭘 했냐?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 사용을 캡처를 했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박수 같은 것도 함께 측정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심박수만 측정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제 심장이 여러 가지 좀 작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심리 상태 설문지도 진행을 하고 뭐 호르몬 측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을 보는 게 좀 가장 정확했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뭐가 더 정확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 없잖아요. 뭐 어쨌든 뭔가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이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스트레스 측정에 있어서 키보드 사용과 마우스 사용, 심박수 세 가지 측정 방법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셋을 단독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개를 조합하기도 하고 했을 때 이 심박수 측정보다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측정이 잘 됐는지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호르몬 측정이나 심리 상태 설문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제일 정확한 건 호르몬 측정이나 심리 상태 설문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 실험 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됐는데 저도 이 기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원문을 쭉 찾아 읽게 된 건데 이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좀 바로바로 알아채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감지 머신러닝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구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심박수랑 비교한 이유가 그게 스트레스 측정법 중에 제일 간편한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가급적 좀 비침습적이고 측정에 오래 걸리지 않고 간편하게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구로서 키보드랑 마우스 사용이 제시가 된 거죠. 하긴 좀 간편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도 왜 스트레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있나요? 네, 그 안마의자 있는데 옆에 있거든요. 저 못 봤어요. 제가 그거 승민 에디터한테 듣고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높으면 어떡하지? 근데 신체적 스트레스 중간, 정신적 스트레스 낮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나 아주 괜찮은 상태구나. 뽀로로셨군요. 네. 근데 그걸 하니까 정말 좀 궁금한 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측정법이라는 게 애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이 스트레스 측정법 대체 뭘까? 막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연구에서도 쓴 그 심박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심박 변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eart Rate Variability (HRV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나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심박 변이도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거죠. 네. 건강한 사람은 이 심박 변화가 크고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변화폭이 줄어든대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은 뇌파인데
뇌파는 정확한 그쵸. 저 스트레스 받아서 뇌파 검사 좀 할게요.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하지만 꽤 정확한 측정법 중 정확하겠죠. 하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검사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랑 코티솔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막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드레날린을 막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에 대비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코티솔을 통해서 이 아드레날린 에너지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좀 호르몬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별게 없더라고요. 뭐 스트레스 척도 검사, 아까 말한 설문조사 이런 거죠. 그런 거랑 뭐 웨어러블 기기 이 정도인데 웨어러블 기기는 좀 약간 요새 신뢰를 좀 못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뭐가 되게 없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뭐 MRI를 찍는다든지 뭐 그런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수준에서 알려진 게 이 정도고 사실 일반인이 스트레스 측정하는데 무슨 엄청난 기계 써가면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우스와 키보드가 좀 간편하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하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네요. 그렇죠. 스트레스에 이 즉각 대응할 필요성 같은 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팍 받을 때 언제 설문조사하고 언제 호르몬 측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은 스트레스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을 감지하는 인공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런 거를 쓰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자 차원에서 좀 바로바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딱 관리자가 보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빛이 난다고 드래그를 해봅시다. 계속해 막. 네, 막 드래그를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자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신호등에 막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 저분 잠깐 좀 쉬게 해야겠다. 나가서 좀 약간 좀 쉬다 오십시오라고 하던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팝업을 띄운다든지 그런 컴퓨터에서요, 그죠? 뭐 좀 잠깐 좀 쉬어보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뭐 애플워치처럼 네. 심호흡을 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또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맨날 저보고 막 일어나라고 저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막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막 이러는데 이게 좀 열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연구의 한계도 있다고는 해요. 그냥 뭐 자리를 비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키보드랑 마우스로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키보드랑 마우스 사용 감지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잘 확보할 필요가 확실히 있어요. 맞아. 처음에 우리 막 팬데믹 때 원격 근무할 때 관리자가 얘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 같은 거 써가지고 엄청 논란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막 보스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진짜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시사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일단 그 스트레스라는 게 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측정 방법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게 저는 좀 놀랐고 만약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대체 어떻게 알리지?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이거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워낙 주관적이기도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약간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해리맴 씨 다음 소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네.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콜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일어나는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좀 비극적인 얘기였죠. 근데 다음 소희가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를 말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도 콜센터 근무 경험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든 마우스든 그런 움직임에서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좀 표기가 된다면 그래서 그걸 관리자가 알 수 있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강제가 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또 콜센터가요. 특히 이 전화를 받는 거를 인바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해보면 이석하는 게 되게 제한돼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계속 이석 같은 거를 이제 딱 걸어놓고 어디 뭐 화장실이든 어디든 갔다 와야 되는데 다들 참고 하거든요. 이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계속 자리에 앉아서 쌓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콜센터 뿐이겠어요.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스란히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제는 뭐 스트레스가 심하다 뭐 이런 여론조사를 넘어서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최근에 굵직한 신생 대기업들에서 직원 복지 규모 축소나 과도 업무로 인해서 노사가 갈등을 빚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나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강한 조직이 되려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거대 기술 기업의 데이터 라벨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잡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